나는 강철수. 올해 60이다. 30년 전 신입사원 시절 꿈에 부풀어 입사했던 그 회사에서 어제 짐을 쌌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쫓겨난 거다. 내 손으로 키운 프로젝트들, 내가 뚫은 고객들, 모든 게 남의 것이 되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회사 앞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날 내쫓은 건 다름 아닌 최민호, 나보다 10살 어린 후배였다. 예전엔 내게 형님 하며 따랐던 놈이 어느새 내 윗자리에 앉더니 내 성과를 자기 것인 양 포장해서 임원들에게 어필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나왔다고. 아내는 놀라면서도 담담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런데 쉬라니. 예순에 뭘 하며 살란 말인가. 퇴직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대로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예순에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시니어 채용이 늘고 있더라. 특히 경험직을 원하는 중견기업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사가 있었다. 바로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대림산업. 아이러니컬하게도 최민호가 임원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면접 보러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최민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 30년 쌓은 내 실력으로 당당히 맞서보겠다. 최민호야, 기다려라. 면접관들 앞에 섰다. 나이 많은 지원자라며 위아해하는 눈빛들이 보였지만 내 이력서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다. 30년 경력, 주요 프로젝트 성과들,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사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인재.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합격 통보를 받았다.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상관없다.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잣말했다. 강철수, 이제 시작이다. 30년 묵은 한을 풀어볼 시간이다. 최민호야, 내가 나를 죽퇴물이라고 했지? 곧 알게 될 거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장 동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예순의 신입사원이라니.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팀장이 나를 소개하며 말했다.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니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색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첫 업무를 맡았다.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젊은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엑셀 사용법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젊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내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아, 이 느낌. 오랜만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최민호가 우리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다음 주에 온다는 것이다. 3개월 만에 마주하게 될 운명의 재회.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민호야,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못 본 척 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최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원망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아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프로답게 당당하게 맞서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자. 드디어 그날이 왔다. 회의실에 들어선 최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강철수 대리님, 어떻게 여기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금은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호의 당황한 표정이 한눈에 보였다. 회의가 시작됐다. 최민호가 제시한 파트너십 조건들을 듣다 보니 웃음이 나왔다. 30년 전 내가 만든 전략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최민호가 내 지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우리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과장님 덕분에 좋은 지적을 받았네요. 최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후배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최민호가 나를 따로 불렀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덤덤하게 답했다.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 이사님도 승진 축하드려요. 최민호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말았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최민호를 만났다고. 아내가 놀라며 물었다.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상했다.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30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최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그러자고 했다. 피할 이유가 없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최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형님 성과를 제 것인 양 말한 것도, 형님을 내쫓은 것도,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오는 건 없어. 하지만 고마워. 최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형님, 저희 회사로 오시면 안 될까요? 상무 자리를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내 밑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여기서 내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 최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텐데.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야, 원망은 나를 망가뜨릴 뿐이야. 이제는 앞을 보고 살고 싶어. 너도 잘하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자. 회사로 돌아와 보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과장님, 임원진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놀랐다.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실력이 있으면 나이는 문제없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젊은 동료들이 이제는 편하게 대해줬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과장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에 괜히 뭉클했다. 아, 이래서 일을 하는구나.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석 달 후 승진 발표가 났다. 강철수 부장. 예순의 부장이라니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특히 처음에 엑셀을 가르쳐주겠다던 그 젊은 친구가 가장 기뻐했다.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최민호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다. 형님, 승진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으세요.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고마워. 너도 잘하고 있지? 서로 좋은 경쟁자가 되자.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진출 사업이었다. 젊은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준비했다. 예순의 나이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프로젝트 발표 날. 임원들 앞에서 당당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30년 경험이 녹아든 완벽한 전략이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장이 직접 악수를 청했다. 강 부장,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예순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힘들 때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직 젊지 않아요? 1년이 지났다. 내가 담당한 해외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다. 회사 매출이 크게 늘었고 나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다. 예전에 나를 죽퇴물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늘 최민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업무상 파트너로서 만남이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눴다. 헤어지면서 최민호가 말했다. 형님,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민호야, 우리 모두 성장하고 있어. 그걸로 됐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